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특수한 케이스, 모두가 다 같이 떨어지니 모두가 올라와야 되는 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전방위적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무시비롱이죠.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우선 첫 타, 두 타는 내릴 만큼 올라온 구간까지는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해볼 만하지. 근데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합당한 흐름인가? 내가 사회에서 이것과는 다른 이치의 것으로 똑같은 상황의 어떤 경우의 수를 직면했다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 흐름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너무. 그런 표리부동함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나 싫어하는 가증스러움이잖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남녀관계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그룹에 있다고 하면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뭐 일단 주는 거 먹고 튀자, 먹는 게 장땡이다. 먹고 주는 거 먹고 튀는 게 당연히 먹고 나가는 게 장땡이지만서도 이게 지금 그 흐름이 계속 나온다라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주변에 뭐 모두 다 대박이 난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야. 소수의 이야기인 거고 전체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직장 주변 동료, 야 이번에 저희 집값 난리쳤고 집 팔아가지고 저 내가 종목 샀는데 그거 대박 났어. 부러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걱정, 알잖아요.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한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다 잃게 되어 있으니까. 악담하는 것 같은데 다 잃게 되어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지금까지 시장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익 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앞으로 주식을 하지 않겠어. 그러면 수익 보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익을 본 거야. 그러나 앞으로 조금이라도 시장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장단컨대 더 잃으면 더 잃었지 덜 잃지 않아요.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뭐 강압적으로 누가 떠밀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흐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초심자의 행운이 지속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역으로, 내 친구 중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뭐 전세금 받은 거 갖고 종목 들어가면 대박 수익이 났대. 주식으로 하고 있는 1200만 인구가 다 그렇게 수익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독 그런 사람의 무용담은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뿐인 그 한 명의 이야기는 전체인 것으로 둔갑하고 과대포장되고 그렇게 선례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판타지를 자극하는 시장이에요. 저는 시장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 종목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고, 내려가야 되는 시장이고, 금요일장에 그래서 올라와야 된다는 구조에 의해 딱 거기까지 초과값이 나오긴 했지만 들어와야 된다는 구조까지 시간값을 미루고 순서를 바꿔서 흐름을 보일지언정 봐야 될 것들은 봐. 마찬가지야.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봐야 될 값은 어떻게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야 되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종목이 간다고 해서 그 섹터가 다 움직이고 그 섹터가 움직인다고 해서 연계되어 있는 모든 수직 구조의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이치에 어긋나는 것,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이치에 어긋나고 있는 흐름이 나가고 있는 게 맞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 아니, 그 뭐, 모르겠네, 나는. 이치에 어긋나는 거? 결국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체 시장이 지금 비상식에 쩔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 점점 꽂히기 시작했어요. 이 학습 효과가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라는 걸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 확고한 믿음?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경각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 들으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건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또라이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다? 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시장의 구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 크고 작은 것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흐름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방송 중에 제가 이거 오늘 계속 방송하다가 나도 뭐 할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그만할게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아예. 미증시는 좀 더 위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자리도 있고, 미증시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분별력 없이 모든 종목군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증시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연준이 회사채를 사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매입하고 있는 회사채에는 애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기는 폴론 엔젤이 아니잖아요. 추락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투자 적격 등급에서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져가지고 상황이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애플은. 그런데도 매입을 해주고 있다고. 이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연준이 채권을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금융시장의 관계자, 정부 관계자, 누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부양책을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별력 없는 어떤 정신병자가, 공산당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시진핑도 그 짓은 하지 않아. 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걸 떠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라고, 이거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부양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묘하게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그 아다르고 어다른 어순을 잠시 바꿔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흐름들이 있다고, 미증시에도.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이유가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 등급입니다. 분별력 없는 회사채 시장의 교란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연준은 본인들이 매입하기로 한 것에 10분의 1, 뭐 2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의 회사채를 매입했는데 지금 저 동네 회사채 시장은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우리가 웃져가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집이고 뭐 펜트카까지 다 팔았고 회사채 시장에 기어 들어온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 국부 펀드까지 거기 들어가고 회사채 사겠다고 하고 이제 말도 안 거지. 미쳐가지고. 어? 잉여 자본이 풍부해졌는데, 우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회사가 그렇게 망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장부는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조작이 아니지.
기입하는 시기를 늦추고 늘리고 편입해야 할 것들을 유효 구간 안에서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장부는 정말 세련되고 멋진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 회계 장부를 그렇게 써요. 근데 전화는 그럴 수 있다고. 일부 종목들뿐만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던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푼 게 효시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기지 시장에 어마어마한 활성화야. 뭐야 지금? 개뿔 아무것도 없잖아. 글로벌 동주 까놓고 얘기해서 어디 급을 같이 합니까? 이머징이라는 국가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작금의 현실을 되돌아보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에서 A라는 기업이 M&A 성공하고 무슨 계약 조건 달성하고 수익 많이 보고 우리나라는 똑같은 업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장시켜놓고 야 미국에서 그쪽 종목 섹터 올라갔으니까 우리에서도 올라가야지 돼. 그러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흐름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납득을 시킬 필요도 없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거나 이 시장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하지 않아요. 시장은 비합리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그러나 역사상 그런 비정상적인 흐름도 정도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더라는 거고 다들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은 기관대로 자기네들, 연기금은 연기금대로 자기네들, 외인은 외인대로, 외인이 외국인이 네덜란드에도 외국인이고 중동에도 외국인이고 아랍에도 외국인이고 중앙아프리카에도 외국인이고 카자흐스탄도 외국인이야. 다문화야 님이. 다문화야 다문화. 다문화요. 이 시장 다문화야 지금. 다문화를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데 외인이 미국인만 있을 리가 있나? 중국인도 외국인이고 홍콩인도 외국인이고 일본인도 외국인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살아온 환경과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조건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생각하는 것도 접근하는 방법도 모든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수익을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너무 힘들어서 돈 빼서 달아나야 되는 애들도 있는 거고 쓸데없는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할까 하고 남의 나라 기웃기웃 들어가고 특유의 종뚝 보이면서 뻘짓거리하고 있는 야금들도 있는 거고 신중하게 야금야금 그냥 그네들 스타일대로 그러고 들어와서 흐름 따라 조율하고 있는 일본 애들도 있는 거고 늘 그렇듯 인덱스 가지고 위아래 조율하면서 시가총액 종목군들이나 일부 기초자 기본적인 흐름을 기본 전제로 해서 전체 포지션, 선물, 현물, 주선, ETF, ETN, ELW, ELS 모든 것들을 환율까지 관장하면서 흐름을 잡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있는가 하면 그들만의 스타일대로 항상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유럽계 자금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외인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파는 외인이 있으면 사는 외인이 있고 득을 보는 외인이 있으면 손실 보는 외인이 있겠지. 다 각자 생각에 의해서 각자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아주 미묘하게 장난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 지금 현재 판에서 외국인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관이나 연기금도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관과 연기금 매입 자금 우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분들은 대단히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 개별 테마,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비정상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중소형 종목이나 말도 안 되는 테마들 이제부터는 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반드시 그것만큼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우리 다 같이. 근데 왜 그런 흐름이 나오냐? 이미 답을 냈으니까. 그러나 그런 종목 올라가면은 개인들 손이 안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정말 많은 물량들이 개인들한테 넘어갔어요. 현물 시장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 밑에는 여러 개의 ETF들이 있는데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도하면 ETF 매도하고 ETF가 매도하는 포함되어 있는 하위 종목군들 다 같이 매도가 나가는 거지. 다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누가 다 받았냐고, 그거를.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도대체 뭐가 간다는 거야. 먹었으면 그냥 튀어나와야죠. 그러니까 튀어 올라가면 종목이 자꾸 죽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솟구쳐 올라가면 일단 정리하고 봐야 된다고. 솟구쳐 올라가면 정리하고 밑에서 싸게 사면 되잖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주체가 외인이 됐든 조막선이 됐든 뭐 작업하는 부티크가 됐든, 팔고 나와서 싸게 사면 그만인 건데, 튀어 오르면 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 돼버린 거지. 그 흐름을 몇 번 이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어쨌든 올라오면 던지려고 하는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격해지잖아요. 야금 이렇게 올라다 뻥 하고 치면 쳐팔고 튀어나가고, 야금 뻥 하고 치면 쳐팔고 나가고 계속 나오잖아. 누군가는 지금 계속 지들이 작업하는 종목들을 튀어 올라오는 구간에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뭐 어디서, 개별, 중, 소형 종목군들에서. 대형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온 내내 별짓 하지 않아도 팔겠다고 차곡차곡 위에 걸어주고 선물 조금 땡겨갖고 지수 올리고 해주니까 개인들이 다 사는 거야. 알아서 지들이 다 사. 그거 뭐 작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걸어놓으면 지들이 알아 다 사. 선물이 왜 만들어졌게요? 환율이 저 모양인데 여기서 현물로 수익을 봐봐야, 그래 환율로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종목 가지고 끼케해갖고 뭐 수익 내봐야 환율 가지고 박살나면 갖고 나가는 돈 뭐 차티고 포티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다고 현물을 사냐고. 좋은 시절 와가지고 살만하면 그때 다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때 쓰레기 된 것들 넝마처럼 주워 담으면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서 본인이 얻어야 할 무언가의 이윤이 있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눈앞에 있거나, 그렇게 해서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한 놈들은 그런 말들을 주구장창 내뱉고 다니겠지.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서, 아닌데도 맞는 척하면서, 하나의 일례가 모두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금융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고. 돈 되는 거라면 원래 물불 안 가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경제 이론에서는. 여기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서 좀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이제 글씨 잘 써야지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글씨 잘 써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근데 이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분별력 있는 매매를 하고 싶으면, 그런 걸 배우고 싶으면은 내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분별력 있는 투자를 하면 손실 볼 일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분별력 있는 투자를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쉽게 분별력 있게 시장을 보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어떻게 하면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 60초 뒤에 공개합니다.